자, 이번에 볼 것은 영종족 때 탕평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전 시간 때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 갖고 요거 좀 오류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 시간에 제가 인제 그 푸셈 강독을 하다가 갑인항국이라는 게 또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갑인왕국 때 인제 그 관련된 설명할 때 이때 남인하고 서인이 이게 정권을 이제 공동 정권을 이제 창출했다 해 가지고 후셈의 견해를 인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그 갑인왕국이 그 앞에 갑인예송하고 연결돼 있어. 같은 해예요. 그러니까 그 현종 15년 2차 예송 때 갑인예송이 일어나 갖고 이 당시 남인들이 인제 나름대로 승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 논쟁이 그 끝난 게 아니라 현종 때 끝난 게 아니라 현종이 죽고 숙종까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갑인예송 도중에 현종이 죽고요. 그리고 그 좀 있다 숙종이 즉위하죠. 그러니까 숙종이 즉위한 원년, 그러니까 현종 15 년이 숙종 원년이에요. 그때 인제 숙종이 그 얘기를 또 듣고 나서 '아 이거는 저기 그 서인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송시효를 기항을 보냈어요. 그래 갖고 이 갑인왕국을 계기로 해서 남인들이 주도해서 정권을 장악했고요. 남인들이 다시 쫓겨난 것이 경신왕국이죠, 뒤에. 예. 그래서 예전에는 갑인이 예송다음에 남인이 집권한 다음에 갑인왕국 이후에는 남인과 서인이 공동적 집권했고 경신왕국 이후에는 남인이 제거하고 서인만 다시 집권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인 예송 때 남인들이 우위를 장악했고 숙종이 곧바로 즉위하자 갑인왕국을 계기로 그다음에 남인들이 인제 본격적으로 즉위했고요. 근데 포세미에서는 여기에 인제 서인들의 서인들 중에 외적 세력들 있죠. 이들을 고용했다 해 갖고 이제 남인 정권과 서인 정권의 공동 정권을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서술돼 있는데 실상은 이 갑인왕국은 서인들이 이제 내쫓고 송시의 그것 때문에 기한을 갖고요. 그리고 남인들이 정국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서인들도 좀 남아 가지고 그 당시 그 외척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영종도의 탕평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뭐 주요도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책 있죠? 예 한의중이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예. 한의중이 아니라 그 저기 뭐야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시민한국사하고 후생에서 찾아서 볼게요. 자, 분당정치의 말피해자 경상을 나타난 극단적 정쟁과 일당 정치의 추세는 분당 간 세력 균형에서 안정될 수 있었던 왕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 이에 경종의 뒤를 이은 즉위한 영조는 노론의 전제를 방지하고 왕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소론과 남인들 일부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게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왕권이 신진되었고 그 아래 전대에 치열했던 전쟁이 일단 억제될 수 있다. 자, 이어서의 정조는 장영원을 설치해서 군권을 장악하고 규장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문 정치, 문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표방하면서 번열, 그러니까 외척감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렇게 해서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이걸 중론 탕평이라고 해요. 따라서 그 정조 때의 탕평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혼란했던 전국은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종주의 탕평책은 분당정치 말피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요게 인제 그 영종주의 어떤 탕평정치의 한계가 나오죠. 강력한 왕권으로 정파 간의 극렬한 다툼을 억누르는 데 불과했다. 그리고 인제 실제로는 분당 간의 완전한 균형을 이루지 못했으며 영조 즉위 직후 탕평의 원리에 따라 노동과 어 연합해 있었던 소론의 그 내부의 강경파에 주도했던 이인자의 난, 무신의 난이라고 하죠. 나주 개서 사건을 통해서 점차 입장이 약화되어 노론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자, 이러한 노론의 일당 전제하는 소지는 영종주의 강력한 왕권 밑에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지만 정조에 뒤이어서 순조 때 어린 나이에 지게 되면서 왕권이 약화되자 곧 세도 정치라는 더욱 파격적인 정치 형태를 낳게 됐다.
그래서 이 분당 정치는 어떤 시스템상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탕평 정책은 어떤 강력한 왕권, 영종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이런 이제 그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그동안 장복됐던 이제 노론색들이 뭐냐면 불거져 나왔다. 그래서 세도 정치 때 그 당시 이제 그 정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후셈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을 보겠어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57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조의 정책이 쭉 나오는데요. 영조의 정책을 이제 보기 전에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영조가. 잠깐만요. 자, 영조의 정책을 이제 보기 전에, 정책을 보기 전에 한번 좀 요약해가지고 흐름을 좀 파악한 다음에 영조의 정치를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영주의 정치적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왕권을 정당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앞에 있는 경종 때 신축항구가고 이 신축항구는 그 신축옥사라고 또 하죠. 인유옥사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 노론 사대 시는 어떻게 복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데 어떤 도구를 이제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영조가 항상 그 유혹에 따랐던 것이 경종을 독살했다. 개장하고 감을 같이 줬기 때문에 경종을 독살했다라는 유언비어에 실렸죠. 어, 그 유언비어에 시달렸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런 걸 해결해야지 왕권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영조의 정치의 이제 그 뭐, 방향은 탕평 정치 중에 완론탄평이죠. 그래서 완론탄평은 뭐냐면 노론이나 소론, 남인들 급진파는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온건파 세력들을 등용해서 이끌었던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외촉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강경파를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했던 이제 외척 세력들이 남당이나 북당 같은 세력들이야. 그래서 남당은 김항구가 연수해 갖고 영주의 외척에 해당하고요. 북당은 홍보관이어서 사도세자 외척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 노론들이 이제 남당, 북당 해가지고 핵심 세력이 등장했다. 그래서 온건파들을 뭐냐면 수용하고 노동 강경파 대신해서 노동 옹호파들을 외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정치를 했던 것이 만륜탕평이죠. 만륜탕평.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구문을 볼게요. 영주의 정치를 크게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4식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1시기 때는 한국 정치예요. 보통 우리가 한국 정치하면 그 숙종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숙종 외에도 영조 때도 초창기 때 한국 정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영조와 숙종의 한국 정치가 좀 다른데 숙종 때 한국은 상대 분당은 인정하지 않고 탄압했지만 영조 때는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있더라도 상대 분당 중에 온건파는 계속 정치에 남아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기 때 한국 정치를 볼게요. 자, 을사처분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이제 있죠. 을사처분을 계기로 해갖고 그 권력이 소론에서 노론으로 바뀌어요. 네, 노론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처분이냐면 앞에서 임의옥사 때 노론 사대신이 죽었잖아요. 자, 이걸 다시 복권시킨다.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그다음 김일경과 그다음에 목호용을 처형시키는데 김일경은 신축한국과 관련해서 처형시키고 목호용 같은 경우에는 고변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임의옥사 때 관련해서 처벌시키죠. 그래서 이때 일사처벌 계기로 정권이 확 바뀌죠. 소론에서 노론으로 전환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잠시 2년 뒤에 정리한국이 일어나죠. 영조는 노론을 집권했기 때문에 노론의 지원을 받아서 집권했기 때문에 초창기 때 노론의 어떤 그 편의를 봐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체가 노론의 권력 강화를 원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은 자신이 정치적 균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노론한테 힘을 실어주면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민연에 한국을 또 취해져요. 그래서 노동 사대신의 복권을 취소하고요. 을사처분 있죠. 노동 강경파 처벌 및 소동 온건파를 등용하게 돼요. 그래서 소론이 정권을 장악해요. 이때 소론은 이제 어떤 세력들이냐면 그
손 옹고파들이야. 이강제 같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동 4대신의 복권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어 영조는 일종의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죠. 이 사람을 복권하는 다가 또 복권을 취소했다가 또 일부 복권했다가 이런 과정에서 노동세력들의 어떤 길들이는 어떤 정치적 수단을 사용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때 정리한국 이후에 소련 온고파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때 또 갑자기 이제 무슨 난이 나냐? 무신의 난이에요. 이인자의 난이 났죠. 이 이인자의 난은 주도가 뭐냐면 남인과 소련 강경파들이야. 예. 여기가 이제 완소라고 하고 보통 이게 급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게 같은 소련이지만 완소와 급소의 대립이에요. 완소가 집권할 때 이 급소세력이 남인들과 손을 잡고 이인제의 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진압할 때 누굴 그 보냈냐면 그때 이제 온건 그 소용파 오명왕을 파견해서 이 급진 소용파를 진압했어요. 예. 그래서 이 오명왕을 파견해서 이제 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소원도 내 편인데 소원 일부가 이렇게 반란일으켰다. 이런 식의 명분을 만들어서 왕권의 정통성을 강화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탕평 정치가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조 5년에 그 기후처분이 나는데 이때부터는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 앞에 정미한국 때는 소론이 주도했죠. 근데 이때는 소론 외에도 노론 온건파를 참여시켜 남인도 참여시켜 이 그 이인제의 난 이후에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기후처분이야 기후처분. 그래서 이 신인사에 대해서 앞에 신축한국이나 이민옥사 있죠. 그 양시 양비론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은 노론에도 뭐냐 책임이 있고 소론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노론도 잘한 것도 있고 소론도 잘한 거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책임을 나누죠. 이게 분등인데 나눴는데 대표적인 신축한국 때는 노론이 충이고 소론은 여기다. 신축한국 노론이 잘한 건데 이민옥사는 노론이 여기고 소론이 충이다. 노론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절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사대신을 복권할 때도 적당히 하죠. 그러니까 이경만과 조태제는 복권하지만 김창친하고 이희명은 복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론 주도지만 소론의 온건파와 노론의 또 온건파를 같이 했다. 그래서 그 노론과 소론의 그 강경파를 배제한 채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등용했고요. 그때 인재를 이제 뭐냐면 등용한 게 쌍거우대요. 쌍거우대는 뭐냐면 쌍거라는 건 양손이죠. 양손을 똑같이 그러니까 한쪽만 드는 게 아니라 양쪽 손을 똑같이 드는 방법. 그러니까 들어서 서로 맞추어 부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좀 그런데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양면을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 입장에서 노동과 소론을 동시에 들어가지고 평등하게 해서 인사정책에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쌍거우대요. 그래서 손을 같이 들고 양쪽을 마주보게 하는 정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노동과 소론의 인물들 1대1로 비율을 어, 곤등 등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조 판사를 노동에 등용하면 이조 참판은 소론을 등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기 때는 나름대로 이제 좀 됐고 상기 때 들어오면서 이걸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때 이제 주도권이 이 노동 선원에서 노동으로 다시 넘어가요. 앞에 이기 때는 소론이었는데 노동을 주도하게 되면서 소론과 남인은 참여하게 되죠. 예. 그때는 유죄시용 당파에 상관없이 이제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경신청부를 했는데 앞에서 이제 여기 뭐야? 기후처분 때 복권되지 않았던 세력들 있죠? 두 명. 그 두 명을 이제 복권을 시키죠. 그래서 김창재, 이인명을 복권을 시켜서 나름대로 이제 노론에게 힘을 실어주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소론이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이하고 상기는 나름대로 주도가 이제 노론이든 소론이든 나름대로 다 각각의 정파들이 참여해서 그 했던 상평 정치가 유지됐는데 사기 때는 완전히 붕괴돼요.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나주 개서 사건이죠. 의대 옥사라는 그 나주 개서 사건은 나주 역사에 개서가 붙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경종의 독살설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이걸 기해서 노동들이
그걸 주도했던 그 당시 그 소혼세력들이 대거니 처형당하고 옥살당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과거 다반지 사건도 또 경종의 경종의 독살사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인제 소론을 제거하고 노론 우위의 정국이 전환되고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인제 그 당시 누구하고 가까웠냐면 노론세력보다는 소론세력하고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노론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심지어 그 장인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그 남당과 북당, 그러니까 자기 장인까지 뭐냐면 사도세자를 공격하게 되고, 나경원의 고변 사건을 계기로 사도세자가 그 당시 평양에 가서 술 처먹고 놀았다는 고변 사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세자가 문책을 받으니까 사도세자가 병력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역모 사건이죠. 발각이 돼. 그러니까 아무리 세자지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그 뭐냐면 가마에 그 뭐라고 하죠?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가마에 들어가서 죽게 되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걸 이모화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모화본을 둘러싸고 또 시파와 또 벽파로 나눠지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이것은 이제 정조 때 이제 정파로 뒤죽간이다. 뒤죽간이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제 정파가 시파와 벽파로 나누고, 시파는 사도세자가 뭐냐면 잘못했더라도 영조가 죽이는 것까지는 이건 좀 잘한 거다. 아니 잘못한 거다. 그래서 너무 선을 넘었다. 사도세자 죽인 거. 벽파는 사도세자가 지금 영모를 꾸몄는데 아무리 아들이라도 이게 왕조 국가에서 영모 꾸미면 당연히 죽을 죄를 졌지 않았냐라는 게 벽파의 입장이야. 근데 주로 이제 정조는 심적으로는 시파를 지원하긴 했죠. 그렇지만 시파와 벽파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 보면 되게 복잡해요. 예. 그 을사처분, 정리한국, 그다음에 기후처분, 그다음에 또 여기 경신처분. 그래 갖고 이 정치적 사건이 되게 복잡하고 그때그때마다 정치 사역의 교차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영조 관련된 시험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조의 정책 관련된 내용은 좀 나왔는데, 군요법 같은 거. 근데 영조 관련된 정치 부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정치 부분. 정치 나온 것이 딱 한 가지 나왔는데, 뭐가 완전 타필이 뭐냐. 그냥 교과서에서 읽으면 쓸 수 있는 정도만 나온 거야. 그래서 뒤에 뿌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뿌셈 내용은 깊이 들어갔어. 예. 여러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있죠? 그런 걸 다 일일이 다루면서 언급했는데, 굳이 그 뿌셈의 그 복잡한 내용까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영조의 정책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탕평론의 전반적인 특징하고 영주의 정책들 있죠. 뭐 사림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서울을 대폭 정리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속대전을 편찬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영주의 정책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바탕 훑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왕국사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시민왕국사 457페이지 펴볼게요. 자, 사륙이 자행되는 단계를 겸하고 1724년에 왕이 오는 영조는 분당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상평 시행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즉위 초에 노론과 소론 모두 등용하여 각 분당의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라 전국이 항상 불안한 상태였고, 여기는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 1728년에 이인자를 중시한 무신의 난이 나왔다. 자, 이 무신난은 이인자의 난 또는 무신의 난, 무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무신이라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볼게요. 난을 주도한 인물의 이름을 붙여 이인자의 난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론가, 이때 소론은 급진파 소론을 얘기해요. 소론가 남인들 일부 세력들이 연합하여 영주를 축출하고 밀풍군 이탄을 추대하기 위해 일으킨 반란인데, 청주를 비롯해서 영남과 호남 지역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인자의 난은 그 당시 일어날 때 소론과 남인의 강경파 외에도 중소상인들, 노비도 그 당시 같이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민중반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무신론이 진압한 후에 영조는 특정 당파를 등용하는 것은 정국 안정에 완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신을 도와 상평 정책에 추진한 세력을 양성했다. 그래서 주로 노론과 소론 내에서
좌파 분당 입장을 강경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온건한 입장을 내세우는 인물을 중시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창기 때는 한국 정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엔 노론이 집권했다가 소론이 집권하고 이렇게 정리한국이야. 근데 이인제이 난 이후에 앞에서 얘기한 무슨 조치를 내냐면 그 이인제이 난 이후에 기후 대처분을 내렸어요. 기후 처분.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군주권 앞에서는 분당은 용서하지 않겠다. 분당 타파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을 계기로 해서 노론, 소론, 남인 어느 분당이든 분당 타파의 선언을 수용하는 부류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주로 온건파들이죠. 그래서 이는 온건파를 중심으로 해서 완론파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그 정치를 이끌었다. 그래서 초창기 때 탕평 정책은 남인, 그다음에 소론, 노론 이렇게 같이 했지만 특히 소론을 중심으로 했어. 소론. 소론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과 남인을 참여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영조의 탄평 정책은 정치적 시비에 절충할 때 인사를 적용했다. 노동과 소론에게 모두 틀린 부분과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절충을 했다. 이게 뭐냐면 양시 양비론이에요. 그래서 양시 양비론은 신인사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경종 때 신인사 둘러싸고 그 논리를 제공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기후처분 때 이미 목사는 노도는 역, 소노는 충 이렇게 절충했고 그 다음에 신충각국 때는 노도는 충, 소는 역 그랬고 4대 신 중에 2명을 복권시켜 2명을 배제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사에서는 노동에서 하나의 간직을 제수하면 반드시 그에 상당한 간직을 소노에게 제수하는 방식이다. 이걸 이제 앞에서 말하는 쌍거호대라고 해요. 쌍거호대. 그래서 손을 동시에 들고 마주보게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는 실제의 행정 업무를 담는 간직보다 정치적 중요성 간직을 임명할 때 해당한다. 근데 이 쌍거호대 정책은 2기 때고요. 그 나중에 했지만 이제 왕권을 어느 정도 강화시킨 3기 때 들어가면 이때는 노동 중심으로 해갖고 남인과 소론을 이렇게 뭐냐면 참관식이 바뀌었다고 했죠. 이때는 유죄 시용을 강조해. 유죄 시용. 그래서 당파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고려 없이 능력에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했다. 이거 좀 나중에 바뀌어요, 이 정책이. 자, 이렇게 영조의 즉위 초부터 지속적인 탕평책을 추진한 결과 1740년 경신처분을 시작으로, 자, 경신처분은 그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3기 때 얘기인데 노론 그 4대 신 중에 2명이 뭐냐면 복권이 안 됐죠. 김창진과 이희명을 복권시켰어. 이 사람을 왜 복권시켰냐면 이 사람들이 좋아서 복권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권시켜야지 영주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기한 가서 죽은 이유가 그 영조를 그 당시 그러니까 경조를 독살했다, 암살하려고 했다는 시도잖아요. 그래서 영인군이 그 의심을 계속 받고 있었고, 그다음 영조가 집권한 후에도 영조가 그 경조를 독살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유언비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죄를 석방해줘야지 이렇게 경조를 암살했다는 어떤 음모를 없앨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김장자 이인명을 복권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경종 암살에 가담하지 않았고 뒤로 의심받는 나도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어떤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영조를 비난하는 사람 계속 비난했어요. 그래서 나주 개소 사건이나 심지어 과거 다반지 사건 다 그런 얘기죠.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어, 걔와 걔하고 그다음에 뭐라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갑자기 어, 걔하고 감을 같이 먹으면서 삼극된 음식을 먹으면서 게장과 감을 같이 먹이게 하면서 독살했다. 그 독살설이 계속 남아 있었죠. 예. 그래서 경신처분을 이제 시작으로 신유대운 등 조치를 거치면서 앞에서 영조 독살설과 관련된 자신의 정치적 그 혐의를 벗어나려고 했죠. 그래서 정국을 안정화시키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를 바탕으로 탕평세력을 육성하면서 탕평정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 1749년에 근데 요게 이제 빠진 게 이제 요쪽 사기 때 들어가면
영조의 탕평 정책이 붕괴가 돼요. 그 앞에서 나주 개서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붕괴가 됐다. 이거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1749년에 세자가 대리청정을 했으나 그다음에 그렇지만 1762년부터 영조의 죽음을 당했고 이모화번이죠. 사건 뒤에 영조가 세자의 강병가 기록에 보면 세조가 좀 약간 좀 의대증도 있고 이게 옷을 찢는 버릇도 있고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가실, 이 가실은 영조를 암살하려고 했죠. 친위대 이끌고 그 원인을 규정했다. 자, 이후 세자의 신원하는 한편 세손, 우리 정조를 후사로 삼았다. 왜냐면 세자가 잘못해서 죽였잖아요. 그 자기가. 근데 얘를 신원하지 않으면 뒤에 정조가 왕권의 어떤 정당성을 마련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자를 이제 신원한 편은 후에 정조를 세손으로 삼았죠. 원래 정조는 이제 자기 아버지 세자의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한 게 아니라 사도세자 전에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그 형의 이름으로 사도세자 형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 아들로 이제 입적해갖고 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조가 딱 집권하자마자 첫 일성이 뭐겠어요? 나는 사도세자 아들이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치 의미가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정조의 탕평 정책을 보겠습니다. 영조보다는 정조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정조의 개혁 정책 관련돼서 지금까지 한 네 번, 네다섯 번 나왔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네. 자, 그 정조 내용을 보면 정조가 즉위한 후 성왕이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한다고 청명했다. 영조가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명분과 의리의 절충을 시도했다면 이게 이제 뭐냐면 완룡탄평이죠. 근데 정조는 진정한 의리에 바탕을 둔 탕평을 표방했다. 그래서 각파의 의리를 존중해 준다. 충성의 대상을 다 존중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걸 그랬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한테 충성해라. 뭐 영조한테 충성하든 경종한테 충성하든 그건 너네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은 나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각파의 명분과 의리를 명확히 하는 사람들 등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론탄평이라고 해요. 중론탄평.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사도세자가 죽은 후에 앞에서 얘기했처럼 정조가 즉위할 때 이게 파가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사색 당파들이 헤쳐 모였어. 시파하고 벽파로 모였죠. 벽파는 이제 노론이 중심이고요. 시파는 이제 뭐냐면 요 안에 노론도 있고 소론도 있고 남인세력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도세자는 당연히 이제 시파를 우대를 하겠지만 벽파도 같이 우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서로 뭐냐면 이렇게 균형 있는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조가 충실한 탕평은 충과 역을 명확히 구분하되 분당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충성스러운 자들만 등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충은 왕에게 충성한 자만 등용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의리를 밝히고 정사를 이끄는 신하가 아니라 왕이고 신하는 이에 따른 충이며 군자의 입장을 따른다.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영조를 충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종을 충성해야 된다. 너네들 다 뭐냐 인정해 주 있다. 왕들 아니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왕은 그 누구예요? 어, 정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조에게 무조건 충성해라. 그래서 이런 이제 뭐냐 주장을 내세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육대충이라는 건 왕에게 충성을 한다. 누구겠어요? 정조겠죠. 예. 자, 그리고 의리를 밝혀 대의명분을 갖고 정사를 이끈 것은 신하가 아니라 왕이다. 왕이 결정하면 신하는 그 자기의 충성에 따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자, 이런 입장을 이제 뭐냐면 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정주의 탕평 정책은 정국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의 반발에 부닥쳤다. 정조는 노론 위의 정국 속에 집권 초반을 보냈다. 자, 이 점은 정조의 결과적으로 영조가 만들어놓은 사도세자 관련된 의리, 이모 의리를 수정하지 못한 데 있다. 자, 이모 의리는 뭐냐면 이모년의 이모 하변이죠. 그러면요. 이모 하변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때 이제 그 이모 하변은 이제 누가 정했어요? 이건 영조가 정했죠. 영조의 결정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영조의 결정이고 이 영조의 결정이 뭐겠어요? 사도세자는
잘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었고 이건 정당하다는 논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영조의 어떤 결정을 따르는 세력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연히 노동 세력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정조가 이제 즉위해도 자기 그 할아버지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든 이제 영조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어떤 그 아버지의 그 자신의 아버지를 복 그 이게 명예를 회복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영조의 결정이 계속 남아 있고 영조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노동 세력들이 벽파의 주요 세력들이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조의 어떤 그런 입지가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정조는 그 사도세자 아들이잖아. 물론 그 사도세자 아들 그 형의 이름으로 호명세자인가 그 이름으로 호장세자인가 그러니까 이름으로 입적됐기 했지만 실제로 사도세자가 자기 생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이 상당히 뭐냐면 그 정치적 곤란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정조 초창기 때는 노론이 정치적 주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정조는 다시 읽어볼게요. 정조는 노동위의 전국 속에 집권 초반을 보냈고 이 점은 정조가 결과적으로 영조가 만든 사도세에 관련된 의리, 그러니까 영조의 결정을 이모이러는데 수정하지 못한 데 있다. 결국엔 사도세자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고 그 때문에 그 자식인 사도세자 또한 정조 또한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정조는 평생을 거쳐서 이모의를 수정해 나름대로 할아버지 의견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곤쳐서 사도세자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왕권이 안정되자 정조는 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인세력도 중요했다. 자, 이 과정에서 조정은 시파와 벽파로 나눠졌고 노론과 소론, 남인 중에 정조의 정책에 어떤 동조하는 인사들은 그 시파고 동조되지 않은 세력들은 벽파가 되었다. 그래서 있고 1788년에 영의정의 노론이 김치인, 자의정의 손원이 이성원, 우의정의 최채공을 각각 임명했다. 요게 딱 보면 이게 정자죠. 정자. 고대 시대 때 이제 이게 사발로 된 그 것이 있는데 여기 고대 시대 때 그릇이 있어요. 이게 세개 받침대로 해갖고 받쳐져 있는 그 정자란 정이라는 그 그릇이 있거든요. 요런 형태야. 예. 그래갖고 여기는 노동원, 여기는 소동원, 그 다음에 여기 남인. 우리가 알다시피 벽파를 배제했다고 하지만 벽파도 적극적으로 등용했죠. 예. 심한지 같은 예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벽파를 그 뭐냐면 정치 이용했어. 그래서 심한지하고 비밀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시킬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발의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반대해라 하는 식으로 정치적 조작도 했다는 거죠. 그들을 이용해서. 예. 자, 그래서 이는 분당의 실세를 전면 배치하고 논쟁하고 소통할 의도 다는데 파격적인 인사였다. 자, 이후 전국의 주도권은 채채공을 지휘하다 시파에게 넘어갔고 벽파는 약화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벽파를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의정이 승진한 체제공원 이제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신해통공이 유명하죠. 뒤에 얘기한 유기전을 대한 그 금난 정권 폐지한 조치를 이제 건의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자, 최채공은 영의정과 우의정 없이 독상으로서 그러니까 영의정, 우의정, 삼중성 없애고 자기가 이제 독상을 했던 거예요. 영의정, 우의정을 겸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조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한편 정조는 생부 사도세자의 신원을 그 깨닫고 1792년 영남 유생 안명의 혁명에 사도세자 신원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한 상소를 올렸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좀 영남 유생이라는 것은 남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론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남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고 남인하고 그 당시 소론이 연합한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소론하고 남인들은 그 당시 사도세자를 지지하고 있었어. 예. 그리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시파였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10,000명이 이제 연명할 상소를 올렸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만인소라고 해요. 만인소. 예. 만인소. 그래서 이 만인소는 그 영남 유생들이 자기가 이제 좀 힘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소를 올렸어요. 연장을 써가지고. 이게 영남 만인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남 만인소 하면 저쪽 계양위에 이만송이 올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미 예전부터 그런 형태의 만인소들이 많이 올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영종 6대 개혁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 영종도의 개혁 정책이 중요해요. 앞에 뭐 정치적인 어떤 가정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도 개혁과 이 편찬 사업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영종조 때 추진된 탕평제 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각종 제도가 개혁되었다. 자, 영조는 분당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의리의 주인이자 공론의 주인이라고 자임하던 살인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 살인들이 이게 살림이란다. 살림들이 노동세력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살림 중에 남인도 있긴 했지만 이들이 상당히 노동세력들이 이제 강했고, 다 이게 송시열의 그 옆에 있죠. 그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살림을 존중한다고 갖고 이제 했는데, 이들이 공론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노동 중심 평당적인 어떤 정책들만 공론을 형성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살림들을 약화시킬 필요 있겠죠. 그러니까 살림의 근거리가 살림이거든. 그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원령도 약화시켰어요. 살림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지방 살림의 근원인 서원도 정리했다. 그래서 서원 정리는 대원군 때도 했지만 언제도 했다? 이 영조 때 했고, 영조가 이제 서원을 정리했던 것은 뭐냐면 산림의 공론의 주제를 인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근거진 서원들을 탄압하면서 축소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전에 간행적으로 인정했던 이조 전랑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자, 이조 전랑은 그 하위직 권한을, 하위직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16세기 때, 15세기에서 16세기 때 훈구색들이 등장하니까 훈구색들 견제하기 위해서 왕들이 이조 전랑의 권한들을 인정해줬어. 뭐 자대권이나 이런 것들 인정해줬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닭파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니까 이걸 폐지시킨 거야. 그래서 이조 전랑 스스로 후임자를 청구했던 자대제를 폐지했고, 그 대신에 홍문동에 등재되는 순서대로 이조 전랑이 대독했다. 홍문동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홍문로는 홍문관 간원이 후임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선발하는 일 또는 관련된 작성된 문서인데,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홍문 간원들이 그 쭉 리스트를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그 리스트의 순위에 따라서 뭐냐면 그 이조 전량이 선발됐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후임자를 선발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 만든 인사 리스트, 그 인사 풀을 바탕으로 해서 선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또한 홍문관을 비롯해 3사 간원들을 추천했던 이조 전량의 통정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조 전량이 중요한 요직들을 이제 주로 추천을 했던 권한이 있죠. 이 통정권이었는데 이것도 혁파한 거야. 예. 그래서 자대권과 통주권이 이조 전량의 권한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걸 폐지시켰다. 그 폐지 이유가 뭐냐면 자당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악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폐지했던 거고, 자, 이런 것들 폐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어, 그 당시 조선 전기 때는 하위직 관료들이 이런 권한을 갖고 고위직 관료들 이제 통제를 했는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하위직 관료들이 고위직 관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공론도 이제 비변사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하위직 관료들은 비변사에서 만든 고위직 관료들이 만든 이런 그 공론을 그냥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실무 역할로 그쳤다는 거죠. 견제 역할이 상실됐다는 거야. 예, 이런 것들은 그 외에도 한림의 해청권을 폐지했어요. 자, 한림의 해청권이 뭐냐 하면 홍문관에서 전현직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후임자를 청구했던 관례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폐지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위직 관료들이 어떤 상위직 고관들을 견제하는 수단이었는데 이걸 폐지한 거야. 자,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선 전기의 건국대전에 이어서 속대전이 이제 뭐냐면 편찬했고요. 왜냐하면 조선이 이제 18세기 때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또 사회 변화를 가정해서 여러 가지 법령들이 공포되고 기존의 법령들이 좀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그 고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새롭게 법정을 만든 게 속대전이고요. 영조 때. 이걸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속대전이 편찬됐을 때 영조
탕평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이거 완전 탕평이죠. 탕평 정책과 연관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국가의례 기준이 됐던 국조 5대1을 수정 보완한 국조 속 5대2. 이게 속자가 붙으면 기존의 판변에 추가된 개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여지도서와 동국문헌비고 등을 편찬하면서 새로운 문물제도를 정비했다. 이 밖에도 수도 완성의 이제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계천 준촌 사업이 이제 그 추진되었고, 준설을 통해 청계천 흐름을 원활히 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의도였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청계천 준설 사업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죠. 그 인구에 나온 게 아니라 그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나왔어요. 이 청계천 준설 사업을 왜 했냐면, 요때 이제 그 한양 도성을 보면요, 한강이 그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사대문이 있죠. 사대문에 흐르는 하천이 한강이 아니라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그래서 청계천인데 청계천의 기준에서 여기가 어, 북촌 있고 여기가 남촌이 있어요. 북촌과 남촌은 양반이 주로 살고 주민들은 이렇게 중간에 그 종로에 살았죠. 예. 청계천이 이제 쭉 그 한양 도성을 흐르는 그 하천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똥이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쓰레기를 청계천에 버리기 시작한 거야. 아, 그래서 당연히 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이게 쌓이다 보니까 밑에 어떻게 바닥이 점점 올라오겠죠. 예. 거기에다가 또 그 당시에는 주변에 산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겨울 때 추우니까 산에 가서 산림을 많이 뱄어. 나무를. 그러니까 나무를 베니까 이제 홍수가 내려오면 이 토사들이 어떻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청계천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그것 때문에 청계천의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방 물이 넘친 거야. 야, 안 되겠다. 다시 땅을 파자. 그래갖고 사람들 동원해갖고 고용한 거죠. 고용한 거야. 동원한 게 아니라 고용해서 돈을 주고 고용해가지고 청계천 준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준천 사업, 준설 사업이더라. 준설을 해가지고 땅을 파헤쳐가지고 뭐냐 홍수에 대비했다. 그래서 홍수에 대비한 건 땅이 이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땅이 깊으니까 강바닥이 폭이 깊으니까 웬만해서는 어떻게 해요? 넘쳐들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때 준설 사업할 때 준천 사업할 때 돈을 주고 고용했다는 거.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냐 동원했죠. 예. 그래서 요거가 관련돼서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버드잎들을 이제 많이 버드나무까지 있죠. 버드나무들 많이 심어서 이렇게 가로수를 만들었다. 그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예. 자 그리고 양역 부담을 해서 군역법을 실시했다. 자 군역법 뒤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 얘기하고요. 자, 정조는 자신이 추구한 탕평을 위해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를 인식하였고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된 남인들을 등용하는 동시에 정부에 거쳐서 과거 시험을 시행해 지방 사람들이 자신의 지지자를 포섭하고자 했다. 자, 이때 이제 등용된 남인들은 영남 남인도 있지만 그 근기 남인들이야. 근기 남인. 근기 남인들은 약간 이제 혁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기 남인들이 예전에 어떤 색이냐면 그 소인 소복색들이 많아. 이 소복들이 나중에 강해군이 몰락하고 나서 이 남인들로 많이 들어갔어요. 소복색들이 그 일본 서인도 들어갔고 그래서 남인 안에 소복색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소복 중에 그러니까 소복 출신의 남인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 여기 서울 주변이야. 그래서 이들 근기 남인이야. 그래서 보통 남인들과 달리 이들은 되게 혁신적인 이유가 소복의 주장들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근기 남인 출신의 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영남 남인 출신이 아니라 좀 근기 남인 출신을 많이 등했고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 그래도 이제 있고 뿐만 아니라 규장각을 설치해 자신의 개혁 정책을 담당할 정치세력을 양성했다. 그래서 규장각에서 교육받은 인재는 지방과 중앙의 교직에 간직을 오가면서 실무를 익히고요. 검소관 직제를 마련해서 그동안 정치에 소외됐던 서울 가운데 학문에 뛰어난 자들 받아들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정조가 이제 규장각을 만들고 했는데 원래 규장각은 역대 왕과 그들의 책을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한 왕실 도서관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책 연구기관이나 그다음에 또 초계 문신제도 있죠. 그래서 교장각에서 초계 문신제도 같은 걸 실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의 어떤 그 젊은 사람들 등용하는 신진 관료들 자기의 정치 기반을 삼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독공이나 박재강, 이덕무, 서희수 같은 능력 있는 서울 출신의 구장각의 검사관을 임명하면서 이들 기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정조는 대학을 새롭게 탄건 제왕학을 이제 정리했다. 제왕학은 이제 군주가 전국을 주도해 운영하고 군주는 모든 시민을 동포로서 여기는 일원성을 이제 강조했고요. 또한 유생과 학자들이 폐가문학, 서학을 숭상한 정학을 벗어난다. 정학은 성리학이죠. 비판해서 문체 반정 운동을 했어. 이거 예전에 한번 수능에서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지원인가요? 박지원의 연하일기를 보고 이게 문체가 이게 뭐냐면 어, 건방지다. 어디에서 이게 이런 개 같은 문제가 있냐 하면서 비난을 했고 그러면서 박지원에게 이제 반성문을 써라고 요청했는데 자, 이 문체 반정 운동은 상당히 정치적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인 중에 근기 남인 중에 주로 천주교를 믿거나 천주교의 호의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과 그 형제들이죠. 각 그 당파들이 뭐 영남 남이들이나 그다음에 노동 등등이 비판을 하니까 이들을 이제 뭐냐 특히 노동의 비판이 심했어. 그래서 그 문체 반정 운동을 일으켜서 너네들도 보니까 이거 뭐 박지원의 이제 보니까 연합을 보니까 이게 이제 문체가 영 엉망이다. 어 그래서 너네들의 문체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 바로 정자죠. 그래서 바로 잡아서 성리학적 가치관을 맞는 문체를 써야 되지 않냐? 돌이킬 반자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게 문체 반정 운동인데 이 문체 반정 운동을 통해서 근기남인들이 천주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잖아. 노동의 비판을 좀 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 무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 거죠. 근기남인들의 천주교에 대한 호의적인 것들이 비판을 받으니까 문체 반정을 일으켜갖고 이 노동들을 이제 뭐냐면 그 공격함으로써 이슈는 이슈를 덮는 그런 문체 반정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문체 반정 운동은 순수하게 어떤 문학적 운동보다는 좀 정치적 성격이 되게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요. 문체 반정. 자, 문체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정조가 주도한 시도한 것이다. 당시 유생과 학자들 사이에 폐간 문학이 성행했고 서학을 숭상하면서 기이하고 수장하는 그 기이한 걸 수장하는 그 풍조가 조성되었다. 정조는 이를 순정한 고문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이게 바른 것이라 생각해서 돌아간다고 하고 건국초의 문체나 육경, 사서, 주자의 문장을 모범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 작품이 연하일기였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조에 이어서 법조인 대정통포를 이제와 의례서인 충간 통고를 편찬하였고 군사적으로 침입은 장용을 설치했다. 예. 그래서 장용을 통해서 자신의 군사적 기반을 닦았고 규장각을 통해서 거기에 양성한 초계문신 제도를 통해 양성한 그 세력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문인의 기반을 닦았죠. 예. 문신관리 기반을 세력의 기반을 구축했죠. 예. 한편 생부였던 사도세자의 무덤은 수원으로 옮긴 후에 하성을 축소했고 정전의 하성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상을 시하는 도시로 건설하고자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였던 해공공 홍씨한테 얘기했던 그 뭐죠? 갑잔형 구상 같은 것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갑잔이 되면 거기에 물려나서 이 하성에 가서 상황으로서 뭔가 정치를 한번 해서 개혁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밝혔죠. 예, 이런 것도 있는데 있고 그야말로 이곳은 정치 군사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부여 물론 화성 주위에 여러 개의 저수지와 그 대규모 둔전을 설치해서 동국경영 방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상공인들 육성에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했고 했다. 그래서 화성을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적어놨는데 이게 화성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단순히 군사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뭐냐면 주변에 저수지도 만들고 이렇게 저수지 웅성인데 하여튼 여기 주변에 저수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농장도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그 당시 인제 그거 보면 그 농업도시로서 인제 만들기 위해 저수지 만석과 만년절 같은 수위시설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구경농장도 설치했어요. 그래서 대유도전을 만들어 가지고 화성의 경비를 충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처럼 여기 주변에 인제 장학로에서 팔당문까지 이렇게 쭉 큰 거리에 주변에 상가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에 이주한 상공인들에게 특권을 부여했고 행궁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대한 화성을 만드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이게 파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건 복원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복원했냐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근거가 있던 것이 뭐냐면 잠깐요. 화성 성역 일기를 통해서 복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화성 성역 일기는 1796 년에 화성 축성에 마무리한 뒤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이 남겼는데 그래서 요때 축성 순서와 들어간 비용, 동원된 기술자들, 공장들이 수용돼 동원됐다보다는 고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고용. 돈을 주고 고용된 기술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화성이 공사가 상당한 빠른 그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나중에 일제 강점기 때 화성이 많이 파괴된 후에 다시 복구 작업을 했는데 복구 작업을 하고 나서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화성 성역 의궤란 그런 뭐냐 기록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복구한 그 기념 건축물 같은 건 그 기념물로 지정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물 지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화성 성역 위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복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복구 이제 문화재 유네스코 기념 문화재도 지정을 했어요. 이 화성 성역 위기는 상당히 사회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래도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도 인제 있고 정조가 이제 24 년에 갑자기 죽었죠. 예. 갑자기 죽었어. 1800 년에 갑자기 죽었는데 한때는 이제 독살설 하면서 심한지가 죽였다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심한지의 비밀 사찰이 발견되면서 그 이제 독살설은 없어졌고요. 하여튼 인제 갑자기 죽었고 그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도 정치로 넘어가게 되죠. 세도 정치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제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어 96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96 번이에요. 자 부생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후생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굳이 여기까지 볼 필요 있나 하는데 영조의 이제 정책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기술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굳이 '이런 것까지 시험문에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아. 예. 그래서 이제 신부생 같은 경우에는 영조 정책 같은 거나 뭐 숙종의 정책 이런 것들이 너무 말이 많아. 어 그래 가지고 이거보다는 국보생들이 확실하게 엑기스만 딱 적어 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보생을 읽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 자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인제 그 내용을 볼 때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쭉 139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부터 볼게요. 자, 영조는 즉위 직후에 신임 옥사에 주도한 김일경 등 급소의 핵심을 적극적으로 처단하고 소론에서 노로로 정권을 교체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앞에서 얘기한 뭐냐면 을사처분이라고 하잖아요. 예, 을사년에 일어났던 거. 그래서 뭐 을사항국이라고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을 당했다. 그래서 정권을 장악한 노노는 경종 때 급소는 급진파 손을 얘기해요. 급소 협력 때는 협력한 유봉인, 조태구, 이강자, 조태어, 어, 그다음 최성황 등 손은 5대신을 즉 준소에게 토욕을 학대하고자 했다. 그래서 급소 준소지만 이 중소는 이제 옹건파 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준소지만 이걸 어떻게 좀 협력했다는 이유로 서로 엮여 가지고 이들을 쳐내려고 했던 거야. 예. 근데 이거 영조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왜냐면 이걸 노론에 의지돼도 이들을 급소와 엮여서 중소를 쳐내면 완전히 이제 뭐냐 노론 판국이 되는 거잖아.
근데 물론 영조가 노론의 도움을 받고 왕이 됐긴 했지만 그 영조의 목적은 노론 세력의 강화가 아니에요. 왕권의 강화지.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너무 선을 넘었다 생각을 하니까 자, 안 되겠다 해서 정민년 3년에 소론을 정권을 교체하는 한국이 있죠. 이걸 정미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보통 이제 앞에서 그 얘기한 그 온건한 선언 완소죠. 이 완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준수라고 얘기했네. 하여튼 완소 준소를 이제 등용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미한국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제 정미한국을 통해서 소론이 집권할 때 또 무슨 난이죠? 이의자의 난이죠. 그래서 이의자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건너서 뛰어서 이제 뭐냐면 여기 무신난 진압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자 영조가 경조의 독사를 간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무신해다. 이게 항상 영조가 발목을 이제 잡았던 것이 경조 독사설이에요. 그 영조가 경종이 아플 때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대장하고 어, 그 감을 받- 같이 바쳤다. 근데 게장하고 감이라는 게 생강이라는 것이 서로 이제 상극 음식이거든요. 네. 그 때문에 독살당했다라는 유언비어가 그 당시 확대됐어. 그때 영조가 그것 때문에 항상 시달렸거든요. 예. 이인자의 난도 그렇게 일어났던 거고 나중에 이제 영조 말년에 일어났던 나주 개소 사건이나 심정의 과거 다반지 사건도 다 그와 연결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국정을 확실히 장악했고요. 준소는 소론 탕평파가 협력해요. 급소가 주도한 무신날 진압함으로써 경종 때 급소에 협력했던 전력에 불구하고 세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인자의 진압했던 그 세력 중에 오명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오명함을 그 영조가 임명했어요. 총사령관을. 그래서 노론 입장에서는 중소 입장에서는 만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어 급소와 협력했던 부분을 뭐냐면 씻어낼 수 있고 의혹을 씻어낼 수 있고 그다음 영조 입장부터는 소론을 통해 소론을 진압함으로써 소론이 자기한테 개겼다는 어떤 이미지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소론 전체가 자기한테 개겼다는 이미지를 없앨 수 있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무신난이 진압으로 급소는 제거됐지만 소론의 주류인 중론세력들은 보존됐기 때문에 노론 4대신과 소론 5대신에 둘러싼 충용 논쟁이 계속됐고 그래서 이제 전국의 안정을 위해 탕평의 필요성을 더욱 정시히 느꼈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탕평파 협력을 바탕으로 노론과 소론의 의리를 대등하게 절충하고자 했고 자, 의리론의 절충은 노론과 소론의 양쪽에 균등 있게 등연한 특유의 쌍고대 라는 인사정책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서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영수들을 압박하거나 설득하여 몇 차례에 걸쳐서 충력 의리를 절충을 유도했다. 그래서 신윤을 반포된 대우는 이런 그 노력의 잠재적인 결실을 선포된 것이다. 해갖고 있는데 어우 말이 안 나오네. 자, 신윤의 그 나오는 그 대운이 뭐냐? 이거 내용을 볼게요. 대운에서 합의한 바는 신춘의 건적, 세자책봉의 관리죠. 그 당시 이제 영조가 이제 영인군 당시에 그냥 경종이 좀 알았잖아요. 그래서 경종이 몸이 약하니까 영조를 세자로 책봉할 걸 건의를 했어요. 신춘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는 그 정치하지 말고 영조한테 다 맡겨라. 세자인 영조한테만 대의청정이죠. 자, 여기에서 신춘의 건조와 대의청정은 왕실의 정당한 수순이었다. 이민년 오가는 그리고 손의 가격파가 세자를 제거하기 위한 한 것 조각한 것으로 소각하고 노론 사대 시와 연루된 피제는 모두 신원하였다. 다만 숙종이 지었던 가짜 시까지 내세워 세제를 추대했던 김용태, 이청기, 노론 명만 제재 뭔가 자제 오이는 폐역한 행위로 여우에 단정했다. 그래서 이 대우는 그 앞에서 잠깐 이제 중간중간 빠져 있는데 기후처분 있죠. 기후처분은 신축항공은 노동이 잘했고 이미 목사는 소동이 잘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 대원에서는 이제 이게 좀 한참 지난 이후에요. 대원에서는 이제 신축왕국이든 임의옥사든 이거는 억울한 거다. 예. 그래서 노론이 나름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이거 임의옥사 같은 경우에는 소론 쪽에서 이제 노론 대신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거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노론 사대신을 신원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신유년의 대운이죠. 신유대운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15년이고 그다음에 경신처분인데 대운을 내리고 공식화시킨 걸 경신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유대분하고 이게 영조 15년에 있었던 거고요. 말을 잘못했네. 자, 다시 할게요. 이게 거꾸로 했어. 경신처분 때 이제 16년 있었고 이게 먼저요. 경신처분 때 영조 16년에 김창진과 이제 이명이 복권됐고요. 그리고 신유 때 반포된 대운에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노동 대신들이 이제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전의 신축왕국하고 그 다음에 이미옥사는 잘못된 거다. 노동들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평가를 한 거죠. 이거 경시처분은 복권시키고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운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 거야. 두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개운의 이제 초점은 경종에 대한 영주의 혐의 문함을 완전히 벗긴 데 있었지 노동과 손의 충격을 판정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노동 쪽에 이렇게 그 편을 드는 것 같지만 경종에 대한 그 영조가 노동편을 들어야지 이 사건에서 노동편을 들어야지 영조가 독살했다는 경조도 독살했다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암살했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든 거지. 이게 노동과 소동이 충격을 판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목적 자체가. 예. 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노동 명랑과의 제자 오인이 여전히 반역으로 구정된 반면에 이미 오늘 오간의 근거에 역적 김일경 협력을 노동을 제거하고 세자를 윗대한 소론 오대신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 소론 오대신에 대한 토욕을 강조한 노동 중의 의의와 노동 사대신의 토욕을 강조한 소론 중의 의의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운에서는 노동과 소론의 충격에 반반씩 거론됐듯이 되었듯 정치에서 노동과 소동을 병행하는 탕평 기준이 계속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과 소동의 충에 반반씩 거론됐던 것은 앞에서 신축 한국하고 이미 옥사 자체는 노동의 판단이 맞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 당시 노동 명망가들이 자제 오명이 반역 행위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또 잘못된 거고 소동 오대신들의 이제 뭐냐면 세자를 위태롭게 한 거 내용 있죠. 그래서 노동을 제고 세제를 위태롭게 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 것은 소론행위에 대해서 이제 충효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겉으로는 하여튼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찍을 때 노론하고 소론의 충격을 반반씩 거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고 근데 주 목적은 그게 아니라 요게 대운에서는 신축한국과 그다음에 임의옥사에서는 둘 다 뭐냐면 노론이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이거는 그 과정에서 영인군 죄가 없다 이걸 밝혀낸 거고 그 과정에 부수적으로 일어났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각각 잘못이 있다. 충격을 반반씩 가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앞에서 해서 명망과 자제 오인은 잘못됐으니 여기고 소원 대신에 언급해서 충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과 소원의 갈등을 완전히 버무리지 못하고 대운을 적당히 자기 위주로 해갖고 자기 어떤 모함을 벗어나는 데만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노동과 소원의 충격이 어떤 갈등이 노동과 소의 갈등이 계속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노동과 소논의 탕평파는 대운의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과 소논의 중론의 도전에 불과하고 전국 주도권을 유지한 가운데 각종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자, 이거는 강경파들이죠. 이때 탕평파는 온건파들이고 이 가운데 이제 16세기 이후에 오랜 간행이었던 이조연의 통천권을 폐지한 인사권 개혁이 주목된다. 자, 이는 각 간서의 장관과 대신급으로 성장한 탕평파의 권한을 안정적으로 강화시켰다. 자, 이를 바탕으로 탕평파는 숙종 때 정반 이래 최대 현안이지만 시행 방식을 둘러싸 각가지 의견을 포기했던 양형 변동 사업을 군역병 때도 이제 시행할 수 있었고요. 홍계희 등은
공개된 탕평파가 주도한 군역법은 양정의 군역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되 이에 부족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거뒀던 어용성세를 중앙 재정을 한편 별도 선무공간법, 그 당시 놀고 먹는 그 편량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이제 선무공간이라는 토를 납부하고 그에게 그 토를 징수했고요. 결전 등을 이제 수취하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그 군역법 할 때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노동과 소논의 탕평파가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 입지를 가지면서 개혁 정치를 했는데 이게 깨진 게 있죠. 이게 어느 거냐? 영조 31년에는 계획사에서는 개서 사건, 나주 개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확한 것이 알려지지 않지만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야. 네, 경종 독살설 관련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진압을 축하하는 그 과거 시험에도 조정을 비방한 게시건,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심지어의 과거 다반지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 등등이 결국에는 영조의 어떤 컴플렉스를 자극시켜서 그 자기가 충성했던 이제 노론 그 온건파들 다 제거하는 그런 사건을 그 변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노론이 우위를 이제 정하면서 상평 정치가 붕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뭐냐면 나주 개서 사건을 해갖고 대규모 옥사가 이제 어, 발생됐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의뢰인에 있어서 의뢰 옥사라고요.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뒤이후부터는 볼 건 없어요. 이때부터 아니면 탕평 정치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노론 위주의 어떤 정치 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도세자가 이제 소론하고 친하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영조하고 이제 그 갈등이 빚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나경원 고문 사건을 계기해서 사도세자가 죽음을 해서 이모화변이 일어났다.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 요 뒤에는 이제 정치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굳이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요 정도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푸셈에 있는 정조의 개혁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게요. 예.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